촬영이 잘 되고 있는가? 어, 그 우리 비문학이 문제가 아니고 문학을 해야 된다, 그죠? 문학을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또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 가는지 또 까먹었네. 아, 나도 촬영된 거 보고 결정합시다. 왼쪽이 맞지? 오른쪽 대충 합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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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정철. 아, 우리 저번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관동별곡의 주인공입니다. 잠깐 노트북 좀 접자. 필기하기 좋게. 아, 이거 눈이 또 아파. 노안 수술을 해야 돼. 관동별곡, 별곡. 자, 정철. 또 정철이야? 아, 조존성, 호아곡. 아이를 부르는 노래?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가봅시다. 첫 번째,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어디로 간지 알고 있죠, 솔직히. 다 귀양 갔겠지, 뭐. 설의법. 너무 두껍죠? 25인데 왜 두껍지? 얘가 98이라서 그런가? 자, 구름이 험하거늘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처음 나왔는가? 구름이 험하거늘 어찌하여 처음 나왔는가? 이 배, 신진 관료들이겠죠? 허술한 배 두신 분들아, 신진 관료들 모두 조심하소서라고 하죠. 그러면 결국은 정치 현실을 어디에다 빗댔습니까? 모진 풍파에다 빗댔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막 풍파가 치니까 이 배들이 다 전복되고 엎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배가 엎어지는 것은 이 신진 관료들이 전부 뭐 하는 겁니까? 귀양 가고 어떻게 되고 하든 그 난리죠. 선조 때죠. 임진왜란 직전. 풍파, 험난한 정치 현실, 구름이 험하다. 여기서 구름은 간신으로도 볼 수 있겠네. 그죠? 정철 입장에서는 간신들이 험해가지고 유능하고 젊고 똑똑한 관료들이 다 귀양을 가고 고통받는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가에 관련된 평시죠. 자,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서리법 나왔죠.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죠. 여기 없죠. 이거는 맞는데 앞에는 맞지만 뒤에가 틀렸습니다. 뭐뭐 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맞습니다. 험난한 정치 현실을 상징하는 것은 두 개. 풍파, 구름이 험하거늘 청자는 허술한 배 두신 분들아 이렇게 하고 있네. 당대 현실 정치를 비판 풍자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똑같은 작가 정철 심의 산 깊을 심자 뜻의 자 깊은 뜻 실제로 존재하는 산이 아닌 것 같다 그죠? 내 뜻이 깊은 산 이런 것 같죠?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 들어 5, 6월 한낮에 살얼음 엉긴 위에 된설이 섞어치고 자치는 내렸거늘 보았는가 니마니마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서. 이 좀 애매하네. 5, 6월 한낮에 살얼음 엉긴 위에 된설이 섞어치고 된소리 섞어치고 자치는 내렸거늘 보았는가 니마니마. 야 이거 어시조로도 볼 수 있고 사설 시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이게 애매해가지고 어떻게 구분을 안 하거든. 근데 굳이 구분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설프게 긴 거는 사설 시조라고 안 하고 엇시조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그 길이가 참 애매해. 한 이 정도에서 끊겼으면은 어시조가 확실한데 애매합니다. 어쨌든 깊은 산 서너 바퀴 감도라 히도라 이런 거 반복법 딱 써가지고 운율 잘 살리고 있죠. 근데 이상합니다. 온열 한낮에 살얼음이 엉겨 있대. 된 소리가 느리고, 응?
눈이 자취가 남을 만큼 한방눈입니다. 내렸거늘 5, 6월, 음력 5월, 6월이면은 양력 7월, 8월이잖아. 이 한여름에 서리가 어떻게 내리고 얼음이 어떻게 엉키고 눈이 어떻게 내립니까? 말도 안 된단 말이죠. 이님은 임금님이겠죠. 임금님, 임금님, 전하, 전하 하는 거죠. 큰일 났사옵니다. 왜 남들이 내를 뭐 하는 겁니까? 모함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으면은 이 말도 맞다 이 말이죠. 그 말이 얼마나 엉터리고 말이 안 되는 소리냐면은 5, 6월에 눈이 온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전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 놈이 이놈 누굽니까? 내를 모함한 놈이죠. 어떤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시조, 시조 이 둘밖에 없으면 이거죠. 사설 시조까지 있었으면 아주 우리를 힘들게 했었을 건데 이게 없네. 선택지가 없네. 온율 한낮 이 더운 날씨에 뭡니까? 살얼음이 엉기고 된소리가 치고 자취눈이 내린데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여 청자인님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전 시가에 이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기법을 쓰는 게 참 많죠. 종장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모함하는 말 다 헛소리니까 믿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자, 이번 작가가 달라졌죠. 정철이 아니고 누구라고 했더라? 조존성. 쌤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이야, 연시조네. 이렇게 제목 하나에 여러 개의 시조가 나오는 것은 연시조, 이을 연자, 연시조라 그럽니다. 용사 포켓이 나오네. 그렇다. 자, 이번에는 전부 똑같습니다. 아이야, 아이를 부르는 노래, 호곡성. 그죠? 이제 뭐, 뭐 때문에 제목이 이건 줄 알겠다. 그죠? 호아곡, 자, 아이를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이죠. 아이야, 구러기하고 망태를 찾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렁망태기는 뭐냐면 낚시도구들입니다. 망태기. 아니면은 나물 캘 때 쓸 수도 있고, 그죠? 구럭 이렇게 막 어설키설키한 바구니 같은 겁니다. 서쪽 산에 날 늦겠다. 해가 지기 전에 나물 캐러 가는 것 같죠? 밤을 지낸 고사리가 벌써 아니 자랐으랴. 자랐단 말이죠. 자, 이건 서리법이고 딱 봐도 뭡니까? 안분지죠. 자연 친화 이런 거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몸이 이 나물 아니면은 아침 저녁을 어떻게 지내겠느냐 아주 가난하다 그죠? 나물의 의미는 소박한 음식, 안빈낙도하는 삶,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는 거 뭡니까? 대유법.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는 거. 소박한 음식이 나물밖에 없는 건 아니죠. 대유법.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배기하고 숙제.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 고사성어를 모르면, 이 고사를, 옛 이야기를 모르면 고사성어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시간을 엄청 들여서 옛날 이야기를 해준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수양산에서 나물 캐먹다가 죽었죠. 음. 그러면 이거는 안분지족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지조와 절개도 있습니다. 고사리. 아이야, 도롱이하고 삿갓. 도롱이 이야기해줬죠? 비옷. 삿갓은 비올 때 쓰는 모자. 음? 이게 안분지족을 상징한댔죠? 낚시하러 갈 겁니다. 아이야, 도롱이 삿갓 차려라. 동쪽 시내에 비 내린다. 시내물에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비가 온다야. 그죠? 기나긴 낚싯대 미늘 없는 낚시. 미늘이 뭡니까? 그 낚시 끝에 고기를 딱 낚아 올리는 놈이죠. 미늘. 고기가 물면 빠지지 않게 만든 낚시 끝 안쪽에 있는 작은 갈고리. 이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세월을 낚으러 가는 거다. 그죠? 실제로 물고기 꼭 잡고 자는 게 아니죠. 낚시 매어.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가 흥에 겨워한다. 영탄적 표현이고. 주나라 강태공의 고사와 관련된 이것도 이야기했죠. 제 나라의 왕이 된다는 이 백이하고 숙제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고사성어편 먼저 보세요. 낙심이요. 욕심 없는 마음이고 자신을 알아주는 군주를 기다리는 마음. 이야기했죠? 72살 때까지 낙심안 했대, 이 강태공이. 그러다가 재상이 됩니다. 자, 죽조반 다오. 아침에 먹는 죽조반 새벽 5시, 6시에 먹는 겁니다. 남쪽 논밭에 일이 많네. 서투른 따비 곡괭입니다. 서투른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꼬? 채채기, 채채기. 에휴! 두어라, 놔두래. 성세, 성스러운 세상, 태평성대죠. 군경, 가난하게 밭을 간다? 가난한 군주 아니잖아. 직접 농사를 짓는 거네. 이것도 옛날 중국의 재상인데, 요즘 지금 국무총리죠. 국무총리인데도 태평성대 만들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중국 고사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임금님 은혜로구나. 연탄적표요. 실제 농사까지 짓고 있네, 그죠? 아이야, 소모 견해라. 북쪽 소 타고 놀러 가는 것 같다, 그죠? 새술 무으러 가자. 잔뜩 취한 얼굴을 달빛에 실어오니 흥이요. 낭만 넘친다, 그죠? 음. 어즈버 희왕의 상인, 희왕은 용사 복희씨. 요 희왕이 나오면은 무조건 태평성대입니다. 용사 복희씨가 다스리던 때에 태평성대였대. 오늘 다시 보는구나. 임금님 은혜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네. 아이 부르는 노래. 어려웠네, 그죠? 여러 편의 시조가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연시조이다. 예. 백이와 숙제는 자신의 반대도 불구하고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정벌하자 주나라의 녹을 받는 것이 부끄럽게 해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뭐만 캐먹다가 고사리만 캐먹다가 죽었대. 고사리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치조와 절개를 지킨다. 그래서 그 우리가 성산문 시조 빼고는 백이하고 숙제를 다 높이 평가합니다. 성산문의 시조가 특이하게 백이하고 숙제를 한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특이한 작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변하는 작품도 있죠. 설마 먹으려고 고사리 캤겠냐? 어? 고사리가 이렇게 굽어 있으니까 이게 미워가지고 쭉 펴려고 곱게 펴려고 캤다라는 뭐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자, 다음 고사를 바탕으로 제2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을 채우면 주나라 사람 여상은 강태공이죠. 미끼를 끼우지 않은 낚싯바늘을 물에 들이우며 자신의 능력을 알아줄 군주를 기다렸습니다. 훗날 주나라 문왕이 여상을 등용하였고 여상이 주나라를 융성하게 했다고 함. 실제 자기는 제 나라의 왕이 되죠. 미늘 없는 낚시는 자신을 알아준 군주. 화자의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는 부분은 역군은이다. 정치적 미련이 있다, 그죠? 자, 영탄적 편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다. 서쪽 산, 동쪽 시내, 남쪽 농밭, 북쪽 마을, 동서남북으로 이게 작품이 연결되네. 그래서 하나로 쭉 이어진다, 그죠? 특정 시어를 반복한 거 있습니까? 아이야, 반복하네. 공간적 배경이 변하죠. 은거 삶을 구체적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꾸준히 헛술한 배를 보는 사람들 조심하시오라고 하는데 이 험난한 정치 현실 조심하라는 말이죠. 정치 현실 조심하세요. 심의산 서너 바퀴 님에게 화자에 대해 모함하지만 좀 가려들어서 다 쓸데없는 소리다라는 거죠. 참소 모함입니다. 경계와 나는 결백합니다. 화자가 시골에서 은거하는 생활을 하고 있죠. 즐거움, 만족감. 시골에서 즐기는 은거 생활의 즐거움. 자, 이제 문제 풀러 가봅시다. 가나다의 공통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건 아이야라고 하니까 아이한테 말을 건네는 거잖아. 그죠? 이건 100%고. 두 번째 작품은 기억이 안 난다. 그죠? 시간 좀 지나서. 진작해주세요. 임금한테 말을 건네고 있네. 그럼 가는
조심하세요. 그죠? 허술한 배 타신 분들 조심하시오. 정답 1번이네. 허술한 배 두신 분들. 임금님. 아이, 그죠. 대상을 의인화한다. 없었죠, 인법. 과거와 현재 대비 없었습니다. 묻는 방식이 있었죠. 대상에 대한 친밀감 표현하고 있다. 어? 이게 다 오면은 4번이 답이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않나? 대상에 대해서 친밀감을 표현한다. 아니 잘았으랴. 어떻게 지내겠냐? 대상과의 친밀감 아니죠? 여기는 아예 의문문이었고 어떻게 잡을까? 혼자서 하는 서리법입니다. 여기는 없고 다하고 단대죠. X죠. 그래서 그치고 어디로 갔단 말인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혼자 탄식하는 거지 대상과 친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이거 답이 잘못됐네. X, X, X. 음.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계절의 변화상을 드러내고 있더라. 네? 이거 없다, 그죠? 사실적 묘사 없습니다. 자,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초등보의 동일한 시어. 아이야. 일수와 이수에는 생활도구 따비, 도롱이. 일수에는 도롱, 이수가 도롱이, 일수는 따비는 나중에 나오잖아. 일수에 뭐가 나오나? 구럭망태. 구럭이랑 망태기가 나왔었네. 적절하지 않은 거야? 맞고. 일수 중장과 가운데 거죠? 삼수 중장 가운데 거죠? 화자의 걱정은 각수의 종장에서 걱정이 강화되고 있다. 볼까? 중장의 주된 정서는 걱정이 맞대. 종장의 정서도 걱정이래. 걱정인데 이건 즐거움이래. 삼수에서 보러 갈까? 세 번째 수. 아이고 누구 하겠노? 걱정인데 심화되지 않고 에이 이거 뭐 그죠? 임금님 은혜로구나 라고 하고 있다. 그죠? 만족감이겠죠. 만족감. 강화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답 3번. 간단한 먹을거리, 나물, 죽조밥, 소박한 음식. 오케이. 어? 감탄을 쓰고 있다. 어주버 감탄사. 두어라. 감탄사는 아니고 감탄형이겠지. 이건. 이건 아닌데. 이게 왜 맞아? 아, 사수만 보면 되네. 아이, 어주버.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다에 대한 감상을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철과 조존손이 살았던 16세기 후반, 17세기 초반에는 정치 참여 과정에서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이 극심해지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는 문인들이 벼슬에서 파직되고 유배되고 응거하는 등 정계에서 소외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잦았다. 이 과정에서 문인들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과 경계, 처세관, 자연에 몰입하려는 태도 등을 작품에 드러났다. 풍파가 험난한 정치 현실이고 일렁이던 배가 시련을 겪은 관료라면은 초장은 당쟁에 휘말린 사람이 정치적 소외 상태에 맞겠네. 어디 귀향을 갔는가 봐. 구름이 험하다. 정치적 위기가 맞지요. 허술한 배 두신 분의 신진 관료라면 가해 종장은 화자가 정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 경고하는 거겠죠? 오케이. 왜 X야? 신진 관료들의 행태가 아니죠. 2번이 답이 아닌데. 그렇죠. 2번 맞는 말이죠. 3번. 심의상이 화자의 심의고 깊은 막 뜻. 온유월 자체 눈이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초장과 중장에서 당쟁의 상황에서 굳은 마음을 견지하려는 화자의 의지. 초장과 중장에서 지금 설이 내리고 비 내리는데 말이 안 되죠. 화자의 심에 그렇죠. 복잡하다는 거지. 지조와 절기를 지키겠다? 아니죠. 나의 중장과 종장은 당쟁 상황에서 고통받는 화자. 어? 되지 않나? 되네. 그 여기 되죠. 되죠. 이거 다른 내용이었네. 그죠? 요거는 틀렸고, 이거는 맞죠. 음. 온 놈이 온 거짓말을 해도 님이 알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민을 없는 납시가 욕심 없는 삶을 의미한다면 종장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흥취, 낭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길게 놓고 딸랑 세 문제 물어봐? 힘들게? 여기까지. 자, 가오는 하나 더 있죠. 근데 엄청 어려워 나올 겁니다. 자, 우리 나래는 여기까지. 가오는 한 편 더 찍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문학은 다음 주에 한꺼번에 확 찍읍시다. 공유, 중지.